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계와 기업의 소득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 전체 소득에서 가계에 돌아가는 몫은 점점 줄어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한국이 꼴찌 수준입니다. 기업의 가처분 소득은 최근 5년간 80.4% 증가해 매년 16.1%씩 기업의 소득이 늘어난 셈입니다. 한국 주식시장 상장세 배당 수익률이 주요 선진국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3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기준 한국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회사의 배당 수익률은 1.14%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미국 2.08%, 일본 1.34%에 비해 각각 55%, 85% 정도 수준으로 중국보다도 낮았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채무 상환 능력이 영업이익 증가와 기준금리 인하에 힘입어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유가증권 시장 상장사들은 영업이익 1,000원당 이자 비용으로 206원을 지출했고 이는 2012년보다 31원 줄어든 금액입니다. 삼성 SDS 건물의 화재로 삼성카드와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삼성금융 계열사의 전산 서비스 장애가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조사 인력을 파견해 긴급 점검에 돌입했고 삼성카드 등 삼성금융 계열사들은 피해 고객에게 최대한 보상한다는 방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정혜린입니다. 전 금요일장 6거래일 만에 2000선 재탈환한 코스피, 오늘은 또다시 밀려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2000선이 일일 천하에서 끝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장 낙폭을 점차 키워나가면서 현재 94포인트까지 밀려난 모습입니다. 현재 외국인은 5거래일 연속 사주고 있지만 그동안 기관이 국내 시장의 상승에 발목을 잡았죠. 오늘장에서도 대량의 매도 물량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1,200억 원이 넘는 물량을 쏟아내면서 시장을 하방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하여서 코스피가 1994포인트에서 지지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낙폭이 크지 않은 모습입니다. 570선 위에서 약보합권에서 머물고 있는데 코스피에 비해는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2000선 재탈환에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답을 많은 전문가들은 실적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주요 기업들이 줄줄이 실적을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컨센서스가 예상보다 상회할 것이라는 기업이 대다수기 때문에 마지막 2000선 퍼즐로 실적이 그 답이다라는 전문가들의 좋은 평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한 주간의 일정 먼저 살펴보시고요. 잠시 후에 시장 이야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신증권 투자 컨설팅부 최재식 연구위원이 이번 주에 집중한 이슈들부터 체크하고 돌아오죠. 네, 다양한 일정들이 포진해 있는데요. 한 주간의 일정 중에 23일인 수요일을 먼저 보면요. 주목해야 할 일정들이 집중 포진해 있는 모습입니다. 유럽통화연맹의 4월 복합 PMI 잠정치와 함께 제조업 PMI 잠정치 발표가 23일에 집중이 돼 있는데요. 또 독일의 4월 제조업 PMI 잠정치와 중국의 4월 HSBC 제조업 PMI 잠정치 발표까지 23일에 집중 포진해 있는데 주요 일정으로 꼽아보셔야 된다고 체크해 주셨습니다. 끝으로 주 후반으로 넘어가면 24일에 포스코와 현대차의 1분기 실적 발표를 주목해보자라는 일정까지 체크해보셨습니다. 최재식 연구위원 만나서 주요 일정들 어떤 점을 눈여겨봐야 하는지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죠.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일정들 살펴보면요. 23일에 주요 일정들이 많이 포진해 있는데요. 유럽과 독일, 중국의 PMI 잠정치가 발표가 됩니다. 어떤 점을 좀 눈여겨보면서 체크해 나가면 좋을까요? 네. 일단 이번 주에도 3월달, 4월달 그리고 주간 지표가 나오는데요. 저는 수요일에 나올 이제 주요국의 4월 제조 PMI 잠정치를 중요하게 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일단 1, 2, 3월달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글로벌 제조 PMI가 뭐 이렇게 강하진 않았었는데 4월 제조 PMI 속보치는 뭐 예상 수준의 양호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의 겨울철 악재가 벗어나는 지표가 될 것이고 또 4월 초에 중국의 미니 경제 부양책이 실시되는 효과. 그래서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제 선순환에 따라서 4월에 나오는 제조 PMI 속보치는 예상 수준에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 금주 목요일부터 포스코, 현대차, 기아차 이런 식의 뭐 대형주의 기업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중요한 뭐 포스코라든지 현대차, 기아차 이런 것만 살펴본다면 뭐 상대적으로 주가의 이게 부진이라든지 아니면 오히려 원재료 투입 가격 하락폭 확대에 따라서 이 개선세에 기대되는 점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금주 후반에 나오는 이런 대형주 자체에서 새로운 뭐 실적 부진 우려보다는 실적에 대한 기대 아니면 1분기 이상의 2분기에 대한 새로운 기대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봐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전체적으로 가격 부담이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좀 2004는 대차라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포스코와 현대차의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시장 예상치보다 웃도는 좀 긍정적인 실장을 전망해 주셨기 때문에 2000선 안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답변까지 주셨습니다. 네, 부활절 연휴로 바로미터 미 증시는 휴장에 들어갔습니다. 국내 증시 2000선은 1일 천하로 끝났고요. 또다시 94선까지 밀린 모습인데요. 마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부활절 연휴로 인해서 현지시가 휴장인 관계로 아무래도 오늘 같은 경우 이렇게 강한 상승도 어렵고 지금 수급 공백으로 약간 빠지고 있지만은 큰 폭의 하락도 제한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주 2000선 돌파로 인해서 금방 하루 만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긴 했지만 아직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이제 긍정적인 관점은 유효하지 않나 싶고요. 다만 이제 일정 수준의 현금을 계속은 보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거래대금 자체가 크게 제한된 상태에서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한된 현금을 계속 보유한 채 2000선 아래에서는 낙폭과대주 또는 일부 실적으로 저평가주의 저가 분할 매수가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저는 수요일로 관점에서 본다면 낙폭과대 중대형주 쪽으로도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현재 거래대금이 다소 부족한 상태에서 일정 수준의 현금 확보는 중요하다라는 답변까지 주셨고요. 그동안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들은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보자라는 답변까지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외환시장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달러원 환율 상승 출발했지만 장중에 하락 반전하기도 했습니다. 또다시 현재 지표 살펴보면요. 상승 압력 받으면서 37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환시장 체크와 함께 전망까지 함께 해주시죠. 네, 달러 환율이 오늘 장중 오전 내내 보합권에 머물면서 정체 양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지난 금요일 종가 대비 10전이 상승한 1037원 50전을 개정했고요. 개장 이후에는 1036원 80전과 1038원 60전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시간 현재는 1037원 8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부활절 휴가로 인해서 미국과 유럽 등 대부분 해외 시장들이 휴장했고요. 영국과 홍콩 시장은 오늘까지 휴장이 이어지기 때문에 시장의 거래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방향성을 이끌 수 있는 재료가 부족해진 상태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달러 환율은 지난 10일 1031원 40전까지 하락한 이후에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고점과 저점은 각각 1044원 70전과 1034원 40전이 되겠는데요. 1040원을 중심으로 한 박스권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2008년 이후 지속되었던 1050원 지지선이 무너진 이후에 1050원은 이제 당분간 강력한 저항선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앞서서 1045원이 1차적인 저항선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입니다. 1030원대 중반대에서 지지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일정 부분 당국의 개입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최근 미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와 IMF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개입 스탠스에 관한 변화가 없다고 밝혔고요. 이 때문에 대외적으로 강력한 위험 선호 재료가 등장하지 않는 한 1030원대 지지력은 당분간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변수는 국내 수급인데요. 수렵채들 입장에서
환율의 추가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은 만큼 내고 물량은 제한적으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외국인들의 경우 코스피 지수가 2000선에 도달한 이후에도 순매수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기조가 이어질 경우 환율에는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겠습니다. 외국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환율의 수준이 아니라 방향성이 되겠습니다. 달러원이 1030원대 도달한 이후에도 순매수가 지속된다는 것은 달러원의 추가 하락을 기대하는 외국인들이 더 많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이 때문에 앞으로 시장은 외국인들과 당국 간의 대결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주목할 변수는 23일 오전에 발표되는 중국의 4월 HSBC PMI 지수고요. 예상치 대비 상승과 하락 여부가 위험통화의 등락에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오늘 달러원은 1030원대 후반대 중심으로 한 거래가 계속되겠습니다. 네, 당분간 뚜렷한 이슈가 없는 장 속에서 외국인의 순매수 추이 주목해 보자고 하셨고요. 이번 주 23일에 예정된 중국의 HSBC PMI 지수까지 살펴보자라는 답변까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장에서 주목해봐야 할 이슈들 점검해보고요. 마감 전략까지 꼼꼼하게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 자리해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일본의 무역수지가 발표가 됐습니다. 하지만 적자 행진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3월 무역수지 적자가 사상 최대치를 또다시 경신을 했다. 이렇게 부진한 성적표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증시는 오른 나름 선방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적자는 이제 예상이 됐다라고 네. 보는 거죠. 다만 적자폭이 좀 더 커진 거고, 지난번에 소비세 인상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소비세 인상 전에 소비가 좀 많았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 소비가 뭐냐면 수입을 통해서 소비가 많았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수출은 한 11% 늘었죠. 근데 수입이 한 18% 늘어나면서 무역 수지가 또 적자로 들어왔어요. 1979년도 이후로 뭐 최대치라고 하는데 21개월 연속 적자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아베노믹스가 정말 살아있는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일본이 무역 적자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라는 것이 현재의 그 아베의 문제고, 아베가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한은 결국 아베노믹스는 상당히 좀 위험할 것이다라는 것을 무역 수지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1개월 연속 무역 적자 행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아베노믹스에 대한 평가는 좀 반반이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적자가 계속된다면 실패 쪽으로 무게추가 좀 더 기울어질 가능성이 큰 건 아닌지요? 일단 그 시장에서는 소비세 인상 전에 나타난 결과이기 때문에 소비세 인상을 아마 지켜보자는 분위기는 형성될 것 같고요. 다만 아베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상당히 좀 크다라는 거죠. 수입의 물가가 늘어남으로 인한 적자의 지속이기 때문에 실제로 아베노믹스에서 엔화 약세를 통해서 수출을 증가해서 경기를 살리겠다라는 그 의도가 무색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세 인상 후 그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 이후에 나오는 모습이 소비세 인상조보다 더 못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네. 아베노믹스는 실패의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일본에서도 실제로 그 엔화 약세에 베팅했던 헤지펀드들이 손실이 굉장히 많았고요. 또 외국 자본이 일본 그 시장에서 많이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을 때는 충분히 지금 균형점에 있었던 아베노믹스에 대한 성공과 실패의 절반 정도에서 실패 쪽으로 더 길 확률이 더 커지는 것은 사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소비세 인상 후에 일시적인 충격은 예고가 돼 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적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일시적이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될 가능성이 또 커지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에너지 부분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장기적인 관점으로 시장 아마 접근해야 될 겁니다. 그 에너지를 예전에는 그 원자력 발전소 약 한 42개 정도 되는 걸로 그 전체 수요를 다 충당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충당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충당이 되지 않으면 향후 시장의 모습을 보면 계속해서 적자 행진을 지속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결국 아베 입장으로서는 새로운 정책을 시장에 내놓아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문제는 새로운 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는 것이 또한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으로 본다면 향후 일본 경기는 계속해서 어려움의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물론 그 에너지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원자력 발전소의 일부분 한 뭐 12개 정도 된다고 하죠. 이것을 뭐 재가동한다든가 아니면은 그 외부에서 좀 더 싼 가격의 에너지를 뭐 수입한다든가 뭐 이런 식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는데, 문제는 그것이 원천적인 방법이냐라고 본다면 절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베노믹스는 아베 신조로서는 계속해서 고심을 거듭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이사님이 잠시 말씀해 주셨긴 했지만 적자가 되는 원인 이후로 원전 사고 이후에 에너지 수입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베 총리가 이번에 23일에 예정있는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좀 셰일가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값싼 셰일가스를 수입하게 된다면 에너지 부분에 대한 손실을 많이 줄여서 좀 회복이 가능할런지요? 줄일 수는 있죠. 줄일 수는 있지만 그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되죠. 셰일가스가 아무리 싸더라도 수입 가격 대비로 본다면 그렇게 큰 것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물론 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적자가 좀 더 줄어들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다. 결국 셰일가스를 일본에서 그 개발하지 않는 한 수입이라는 그 용어가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적자 지속을 의미하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시장은 이거를 반대로 해석하죠. 왜냐하면 에너지 수입에 대한 가격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향후 일본 경기가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다만 실제로 속내를 보면 큰 차이는 없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셰일가스가 아무리 값싸다고 하지만 여전히 수입해야 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에 예정된 BOJ 회의에서 추가 부양책 내놓을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무래도 이제 그 소비세 인상을 했기 때문에 소비세 인상에 대한 후폭풍을 막아야 되겠죠. 지금 시장에서는 그 BOJ 입장에서는 경기가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부양책에 대한 생각을 잘 안 합니다. 다만 내년도까지 물가 상승 2%가 되지 않는다면 경기 부양을 하겠다라는 전제를 깔았거든요. 대신 소비세 인상 이후에 2개월 뒤에 정책 당국자들은 경기 부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브로다 총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것을 좀 늦춰서 하려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정책 혼선이 지금 나타나는 것은 일본의 어떤 시장 방향성에 상당히 좀 문제다라는 부분이죠. 지난번에 아베 신조와 구로다가 회동 후에 구로다의 생각이 약간 바뀌긴 했지만 여전히 전제 조건은 2015년에 대한 부분을 계속 깔고 있거든요. 만약에 정상적으로라면은 일본으로서는 경기부양책을 이번 BOJ나 다음 BOJ 어떤 통화정책회의에서는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 돈을 푼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 소비세 인상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겠냐는 거죠. 소비세 인상을 하게 되면은 사실 일본 어떤 국민들은 소비를 줄일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이 이전에 그 소비세 인상 전에 사실은 물가가 오르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수입 물가, 그러니까 수입을 굉장히 많이 미리 해서 그것을 이제 소비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 나타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본다면 사실 BOJ가 경기 부양한다 그래서 이걸 100% 소비세 인상에 대한 어떤 후폭풍을 막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제가 볼 땐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렇지만 이제 일본 그 아베 신조가 원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일본 정부가 또 일본 그 중앙은행이 뭔가 경기를 살리기 위한 의도 또 의지를 반영하고자 노력하는 부분으로 아마 시장을 이끌어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쪽으로 해석한다면 일단 일본 주가는 또 한 번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은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무역 적자에도 불구하고 일본 증시 선방하고 있는 이유가 좀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어서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장에 2,000선 돌파를 했지만 여전히 하루에 끝나고 말았습니다. 2,000선 매물벽이 그리 두터운 건가요? 쉽게 돌파하지 못하네요. 2,000원을 밟았다가 하루 밟고 나면 바로 그러죠. 무슨 영화에 보면 고지전 하는 것 같습니다. 2,000의 그 매물대, 펀드 환매 물량 얼마나 많냐라고 한다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제 펀드 물량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그 매물 공백이 좀 존재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부분이 제가 좀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그 기관들의 리포트를 보시면 빅베스라는 용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빅베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작년에 사실 주가를 어떤 상단선에서 계속 저항을 받았죠. 매물에 대한 부분 때문에 있었는데 거기에는 근본적으로 기업들이
7분기 이상 계속해서 기업 이익이 좋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기업에 대한 적자 부분을 한 번에 털어내는 거, 그걸 이제 빅베스라고 하는데, 작년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거의 다 털어냈다라고 지금 그 기관들은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물벽도 없는 상태에서 기업들의 적자가 털어진 상태라면 다음부터 다음 분기, 2분기부터는 오히려 그 조금이나마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사실 지금 저항을 받는 의미는 사실 별로 의미가 없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가 올라가기 위한 에너지 축적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그 미국이 지난주 금요일날 부활절로 휴장을 했어요. 그 휴장을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봐야 할 바로미터가 없는 상황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영향 또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약간 눌리는 부분은 있지만 이걸 가지고 시장이 하락으로 갈 거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형성되는 거, 불안감이 형성되는 것은 제가 볼 땐 아니다. 오히려 이 시점이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충분히 될 만한 그런 자리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시장에서 국내 시장을 바라보는 그 시각 자체가 작년과 올해 너무 달라졌기 때문에 2분기 시작하는 4월, 이제 5월, 6월 또 2분기가 남아있죠. 어쨌든 4월이 끝나지도 않았지만 월봉상으로는 장대 양봉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지금은 매물벽에서 일시적인 흔들림으로 투자가들의 어떤 그 마인드를 약간 흔드는 그런 과정 정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무는 멘토입니다. 당일당일 이슈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적인 종목을 찾아서 여러분께 상세히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지수가 소폭 내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심리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아직도요, 우리가 많이 가야 될 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떨어지고 내일 또 떨어지면 어떡하나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 펀더멘탈, 즉 증시의 여건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면 이러한 부분들을 하루하루에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최근에 어떤 흐름을 동향을 보면은요, 거의 일정 부분 상승이 유력한 종목들 위주로요, 개인들이 지루한 흐름들 때문에 조금씩 팔아나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속에서 급격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온다면 이들 종목들 다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펀더멘탈이 좋은 종목들은요, 끝까지 계속 사수를 하시고 시간을 조금 느긋하게 기다려 주시는 게 현 시점에 필요한 투자가 아니겠나,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 가져왔냐면요, 일진 머티리얼즈 가져왔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제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유 종목 진단 신청이라든지 진단 신청을 상당히 많이 하는 종목이 일진 머티리얼즈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개인들이 대부분 좋아하는 종목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장성을 두고 투자를 많이 한다. 그래서 현재의 실적이 썩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부터는 괜찮아질 거야 라는 종목 위주로 전부 다 투자를 하는데 그거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 확인하고 가야 되는 종목이 있고요. 또 그러한 종목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한 70% 반 정도는요, 좋아질 거야 라는 것보다는요, 좋아진 상황을 확인한 종목들이 차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어떤 좋아짐이 나올 것이다 라는 성장성만 생각해서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그 예측이 별로 맞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잖아요. 그래서 항상 확인하고 가는 매매를 하자. 다만 철저히 저평가가 되어 있다면 그거는 저평가이기 때문에 살 수는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럼 현재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은 LG 멀티리얼즈의 오늘 상승, 과연 저평가인가 고평가인가 끝단에서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상승하고 있는 이유는요, 전기차 시대가 지금 활짝 개막이 되었고요. 여기 따라서 향후 이제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된다. 크게 나누면 두 개의 사업 부문을 가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LG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즉 PCB용 일반 플렉서블 기판이죠. 회로 기판. PCB에 들어가는 이 일렉포일 부분과 그리고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음극판 포일 부분이 대부분이고요.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게 지금 LED 쪽이에요. 크게 이게 세 부문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에서 수익성이 가장 높은 것은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일렉포일이거든요. 그래서 전기차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된다면 납품량이 분명히 많아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지금 주가를 끌어당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오늘 시장에는 아무런 뉴스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은 그간의 조정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자 그 기술적 반등에 대응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또 하나 재밌는 사실은요, 이 IT용, 즉 PCB 일렉포일 부분들을 설비 투자했던 부분들을요, 전부 다 어느 쪽으로 전환하려고 하냐면 2차 전지 일렉포일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상당 부분 많이 전환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이 또한 수익성이 높은 쪽으로 갈 것이니까 역시 기분 좋은 내용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이 접목이 되어서 오늘 이제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수급 동향 좀 체크를 해보면은요. 3월달 외국인하고 기관 동반적으로 계속 매도했습니다. 3월 들어서. 근데 최근에서는 주가가 이제 쭉 떨어지고 나니까, 15,000원부터 쭉 떨어지고 나니까 관망세에 들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중요한 점은 이제 이 현재의 타이밍에서 우리가 꼭 앞으로 향후 관찰해야 될 중요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2차 전지용 일렉포일 자체가 일지 머티리얼즈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 인정합니다. 근데 지금 전부 다 일렉포일 쪽이 글로벌 자체가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다 보니까 단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 단가의 하락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수익성이 높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수익성이 크게 증가되지 않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다. 또한 이 IT용 설비 투자 부분은 전부 다 이 2차 전지 쪽으로 바꾼다 그랬는데 바꿨을 때 전체적인 공급량이 수요보다 훨씬 더 많아지게 되었을 때 역시 이 또한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설비를 늘린다 그러면 생산량이 많아진다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분명히 납품할 수 있는 거래처가 많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체 맞는 양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일지 머티리얼즈가 테슬라에도 납품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런 부분도 사실 제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에 대해서 납품을 양을 좀 늘려야 될 것입니다. 즉 뭐냐면 매출처가 지금 삼성 SDI에 거의 다 포진이 되어 있는데 매출처의 다변화가 되지 않는다면 설비를 IT 쪽에서 2차 전지로 옮긴다고 하더라도 이게 수익이 바로 직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두 가지는요, 가장 이 기업을 바라보는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저는 그러면 향후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첫 번째는요, 일단 2차 전지 일렉포일 부분은요, 계속적으로 안정된 실적이 나올 것 같아요. 또한 설비 투자가 늘어나는 만큼 실적이 폭은 좀 줄어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수익성은 만들어갈 것인데 왜 그러냐면 지금 일지 머티리얼즈가 계속 적자가 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요, 바로 PCB 일렉포일 부분인데, PCB 일렉포일 부분이 줄어든다는 것은 적자폭이 줄어든다는 것일 것이고요. 물론, 현재의 2차 전지 일렉포일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을 새로이 추가적으로 설비 늘린다면 수익률은 떨어지겠죠. 그렇지만, 금액으로 본다면 분명히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 부분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또한 자회사 이제 LED 부분인데 이쪽에서도 수익성은 꽤 그대로 좋은 상태가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이 수익을 깎아먹고 있는 주범이 PCB 일렉포일 부분에서 지금 단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 단가가 어느 정도 멈춰야 된다는 거죠. 멈추지 않는다면 이 전환이 되는 그 구간 동안에는 일정 부분 계속 수익성은 약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분명히 좀 좋은 실적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지만 상반기 특히 1분기, 2분기는요, 아직은 조금 암울한 실적을 내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매출의 영업이익 순위 그래프인데요. 지금 분기적으로 가장 부족한 것은 이익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 매출액의 증가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거죠.
항상 제가 말씀해드리지만 파이가 커져야지 기본적으로 매출액이 증가돼야지 그 안에서 숨 쉴 수 있는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높아지는 건데 이 부분이 아직까지 따라오지 못했다. 이 부분은 취약점이다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요. 그러면 이 종목을 하면 살 것인가 팔 것인가 이 부분을 생각 안 해볼 수가 없는데 기업의 실적을 예측할 수 있는 근거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리고요. 예측치를 냈을 때 그 예측치에 실제 나오는 데이터의 편차가 너무 큰 기업입니다. 이럴 경우에는요. 예측이 거의 무의미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일수록 실제 데이터를 확인하고 가는 버릇을 들이셔야 됩니다. 예,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영역이라면 회생이 되겠지, 좋아지겠지라고 숫자를 보고 우리는 따라갈 수가 있지만 이건 숫자가 안 나와요. 이런 거는요, 반드시 보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미리 들어가신 분들은요, 이제 약간의 습관을 좀 바꾸실 필요가 있습니다. 숫자가 나오지 않는 종목은요, 미리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확인하고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밸류밴드 보시죠. 밸류밴드를 보니까 지금 현재 거의 수평 영역을 계속 흘러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오지 않는다면 이 네모친 박스, 저 B급 친 박스를 크게 벗어나기는 힘들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하위 만원, 상단 14,000원 정도의 박스권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많고요. 이 진폭이 굉장히 크죠. 만원에서 14,000원이라는 것은 3개월간 형성될 수 있는 가격이 굉장히 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실적의 예측치가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안 좋게 나올 경우에는 급격히 하락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전략은요. 매수도 매도도 아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보유하되 아직까지 매수를 안 하신 분들은 매수할 필요가 없고 반드시 1분기 실적 확인하고 그 다음에 다시 타이밍 적정한 가격을 산정한 이후에 매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마찬가지로 1분기 실적을 확인하고 안 좋게 나오면 던지셔야 됩니다. 얼마에 샀든지 상관없이 던지셔야 되고 아니면 만 원까지 떨어지거든요. 아니면 실적이 좋게 나온다면 가지고 계세요. 가지고 계셨다가 14,000원에 판다. 그리고 새로 투자하실 분들은 실적이 좋으면 따라 사보고 실적이 안 좋으면 다른 종목에서 여러분들 수익을 내기 위한 종목을 발굴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특징조와의 일진 머티리얼즈는 이렇게 정리하겠고요. 내일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준 멘토입니다. 네, 시장이요 좀 빠지다가 다시 조금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헷갈립니다. 기관들의 매수, 외인들의 매수 전부 다 갈팡질팡하는 것 같아요. 뭘 믿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요, 세월호 사건 이후부터 해서 증시의 거래량 자체도요, 거래 금액 자체도 굉장히 갑자기 줄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조금 증시 자체가 조금 쉬어가는 느낌이 많이 나고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라는 판단입니다. 상승 쪽인지 하락 쪽인지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현금도를 좀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대응은 확실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잘만 따라오시면 그래도 안전하게 제가 수익을 꾸준하게 천천히 차곡차곡 쌓고 있기 때문에 잘 방송 보시고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도 바닥에서 기관들이 한 달째 매집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좀 이따가 확인하시면 분명히 도움되시지 않을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확실하게 조금 지수 반등 주고 있는 포인트 기다려보도록 하고요. 오늘 제가 또 같이 종목 상담해드리고 있잖아요. 013-3366번에 0110번입니다. 자, 종목 상담을 같이 해드리니까요. 걱정 마시고 문자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자, 수급 100점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 보겠습니다. LG화학, SK하이닉스,
그리고 제1기획 광동제약 차바이오엔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 첫 번째 LG화학입니다. 자, LG화학이요. 오늘 주가가 굉장히 무섭구나 할 정도로 많이 오릅니다. 네, 왜 그렇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많이 빠져가지고요. 그런 이유도 있죠. 자, 2.2%까지 올라갑니다. 제가요, 화학주, 철강주, 조선주 말씀드릴 때만 했던 얘기 있죠? 조정시마다 매수하세요. 그냥 이거를요, 거의 제가 한 달, 두 달째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LG화학 조정 거친 이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가 이틀째 급등을 합니다. 자, 지난 금요일에도 많이 올랐지만 오늘 장에서 또 오릅니다. 수급적인 부분 개선사항인데, 자, 이 포인트입니다. 잘 보세요. 4분기 때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 그런데 실적이 정말 안 좋은 종목들은 1분기 때 그래도 4분기 때보다 낫단 말이에요. 조금은. 그러면 증권가 예상치, 기관들의 예상치에 대해서 부합하거나 안 좋지만 부합하거나 조금 더 좋게 나올 가능성, 그리고 1분기를 거친 이후부터 해서 2분기부터는 확실하게 개선사항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학주들이 상승을 하고 있다. 자, LG화학뿐만이 아니라 롯데케미칼도요. 네, 오늘장 소폭이나 반등을 주고 있어요.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 사려면 롯데케미칼. 근데 언제 사야 되냐? 자, 언제 사야 되냐면요. 1분기 실적 발표가 이번 달에 있는데 실적 발표가 있기 전, 그 전후로 해서 주가의 흐름이 분명히 바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멈추는 게 아니라 실적 발표 이후부터 해서 어떻게 될까요? 상승 쪽으로의 분위기 전환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항상 그리는 그래프 모양 있죠? 무슨 그래프죠? 요렇게 긋고 바닥 잡고요. 그 다음에 평행하게 올렸을 때 대충이나마 이런 모양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반등 주고 쉬었다 반등 주고 다시 쉬었다가 반등 주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착각하시는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달이에요. 그렇죠? 여기가 두 달이겠죠? 여기가 세 달입니다.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가는요, 특히 대형주들이 이렇게 급등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안 갑니다. 절대 안 가요. 항상 천천히 움직입니다. 그 포인트 기다리시고 느긋하게 주식하십시오. 아셨죠? 화학주들은 매수 괜찮지 않나 말씀드려봤고요. 자, 그 다음 SK하이닉스입니다. 자, 오늘 장에서도 SK하이닉스 상승을 합니다. 정말 잘 갑니다. 추천드렸고요. 제대로 된 타이밍에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잘 가고 있어요. SK하이닉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SK하이닉스 말씀드립니다. 이거 전고점 돌파할 가능성에 저는 베팅을 하겠습니다. 절반 이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SK하이닉스 왜 그렇죠? 1분기 실적 그래도 살만한 거 전반적으로 모든 종목들을 봤을 때 SK하이닉스가 그래도 1분기 실적이 믿을만해. 괜찮단 말이야. 미국에서의 관련 반도체 업종들 실적이 괜찮았어요. SK하이닉스도 서프라이즈 될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관들이, 외인들이 완전 눈이 돌아가지고 매수를 해주는 겁니다. 자, 더 갈까요? 지수가 이렇게 하락함에도 끌려 내려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이 좋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어요. 더 갑니다. 얼마까지 갈까요? 4만원 넘어갑니다. 넘어갈 거고요. 저는 4만 3, 4천원 그 이상까지도 가능하다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현재 추천 주고요. 보유하고 있고 홀딩 중에 있습니다. 잘 들고 계시고요. 조정이 조금만 온다면 매수 가능하겠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SK하이닉스는요. 자, 그 다음에 종목입니다. 자, 이 친구가 드디어 시장에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2시쯤에 아시겠지만 제가 어떤 종목을 추천할지 2시부터 해가지고 방송이 나갑니다. 잘 아실 거예요. 네, 오늘 제1기획이에요. 좀 이따 자세한 얘기를 드릴 건데 제1기획 그렇게 버렸던 외인들이 돌아오고 있고요. 기관들이 한 달째 매수를 집중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 수급 상해주에도 걸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 광동제약입니다. 자, 광동제약 이거 왜 이렇게 오릅니까? 삼다수 때문에요? 아닙니다. 코스피 200 정기 변경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실적도 괜찮기 때문입니다. 자, 광동제약 어떤 포인트요? 코스피 200 왜 그렇죠? 그 코스피 200으로 움직이는 펀드 규모 자체가요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들어오는 금액만 따져도 엄청난 겁니다. 주가 흐름이 좋을 수밖에 없죠. 최근에 수급도 야금야금 물량을 모아가다가 기관들이 모으다가 외인들 모으다가 오늘 그냥 한꺼번에 빵. 아유 이거 참 잘하죠. 이 친구도 주식 잘합니다. 특히 기타 법인 쪽 눈에 띄네요. 오늘 수급 굉장히 좋아요. 더 갈 수 있을까요? 하지만
매수는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 하면 안 돼요. 차라리 다른 거 봐야 돼요. 그렇죠? 올라갈 쪽을 봐야 됩니다. 수급이 좋았기 때문에 가지고 나와봤어요. 그 다음에 이 종목입니다. 자, 차바이오엔이 이게 약간 좀 연류가 된 게 최근 주가가 좀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그 성인의 체세포를 이용해서 줄기세포를 만든다 이런 기사를 받아주면서 그런 기사가 나와서 주가가 가는 듯 싶었는데 금요일날 오히려 빠져버립니다. 금요일날 장 시작 전 예상치만 해도 상한가 움직여주다가 8%, 7%, 6% 쭉 내려오더니만 장 시작하니까 바로 그냥 쫙 곤두박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뉴스 기사. 이거 정보가 샜다. 조사해봐야 된다. 그런 말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차바이오엔 수급은 오늘 다시 들어와주고 있어요. 수급이 다시 들어옵니다.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렸어요. 더 갈 수 있을까요?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죠. 이 정도 포인트입니다. 자, 좀 더 올려볼까요? 5포인트. 여기가 지금 바닥인 식으로 해서 반등을 줬던 그런 자리가 돼버렸어요. 그쵸? 그럼 다음 자리는 어디입니까? 어디일까요? 여기 포인트가 되겠죠? 여기 포인트가. 자, 선을 평행하게 하나 만들어 볼게요. 만들고, 이렇게 올려버릴게요. 올려버리면요. 약간 조금 이게 맞지 않는 그림 모양이 되긴 하지만, 요 정도 포인트. 살짝 요거를 제가 다른 방법으로 변형시키겠습니다. 어떤 식의 변형이냐면요. 요건 또 다른 이제 기술적인 분석이에요. 고점 포인트 라인 맞춰보면 돼요. 자, 요렇게도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쵸? 자, 여기서 고점. 여긴 뭐죠? 슈팅. 그쵸? 슈팅한 부분이 되네요. 주가 내려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요렇게 내려올 수도 있겠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 평행하게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요거는 가장 기본적인 차트 움직임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2차 변형되는 기본 차트 공식에 대해서는 요 그림이 맞습니다. 그래서요. 여기 포인트. 약간 슈팅한 느낌이 나네요. 조금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요. 차근차근 제가 거의 이 평행하게 긋는 거에 대해서 한 2달, 3달 동안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익숙해지셨으니까 천천히 변형된 차트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 변형된 차트 방법을 두 번째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계속 방송 보시면요. 차트 보는 기술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실 거예요. 천천히 바닥 짚는 법, 고점 찾는 법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잘만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차바이오엔은 괜찮지만 좀 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얼마인가요, 여기가? 여기가 얼마죠? 한 13,500원, 14,000원 깨지면 좋겠네요. 이게 바로 떨어질 거예요. 아니죠. 또 천천히 떨어집니다. 아이고, 천천히 주가가 천천히 빠져요. 막 급하게 빠지지 않아요. 네, 이런 식으로 천천히 빠집니다. 그렇죠? 천천히 내려온다고요. 항상 주식은 급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보통은요. 그래서 천천히 내려오다가 이 자리 찾으면 13,500원짜리 찾으면 매수가 참 좋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아셨죠?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저 AS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AS를 좀 하고 제가 넘어갈 텐데요.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좀 보겠습니다. 네, 보니까요. 참담한가요? 참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KG인시스 -8% 걱정이 안 됩니다. 천천히 살아나고 있는 수급이 보이기 때문에 수급이니까 매도가 멈췄어요. 이 매도세가 멈추면 다시 주가가 올라갈 거예요. 그쵸? 가져갑니다. SM, 이게 우리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그 SM 앨범 발표가 원래 오늘 있었습니다. 낮 정오 12시에 있었는데 연기가 됐어요. 언제인지 아직 발표가 안 났습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로 인해서 약간은 조금 조정을 받는 거예요, 오늘. 걱정은 안 됩니다. 분명히 다시 올라갈 거니까 오히려 매수 기회가 아닌가라는 판단입니다. 자, 로마선 같은 경우도요. 걱정 있나요? 없습니다. 그냥 잘 들고 계시고요. SK브로드밴드 추천한 지 얼마 안 됐죠. 현재 상황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으로 SK하이닉스가 마지막인데 소폭 수익 중입니다. 자, 이니시스 덕에 마이너스를 많이 먹고 있네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자, 전부 다 10%고 이니시스는 20%인데요. 다시 올라갈 겁니다. 제일 심각한 이니시스부터 봐드릴게요. 다른 건 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오늘 현재 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자, 수급은 매도세가 이제 진정이 됐습니다. 자, 진정이 되고 나서 딱 보니까, 차트를 보니까요. 어떤 차트가 나옵니까? 진정이 되고 나니까 이 그림이 나오네요. 자, 여기 포인트. 바닥으로 인식이 됐던 포인트가 이렇게 지금 완성이 되어버렸어요. 그쵸? 자, 다음 그림 뭐가 생각날까요? 다음 그림? 1차적인 반등 어딜까요? 못 가도 이 친구 여기, 그 다음 라인 여기, 그 다음 라인 여기 잡힙니다. 자, 못 가더라도 항상 여긴 도달했죠. 그쵸? 그쵸? 그 다음으로 도달했던 건 여기입니다. 항상 못 가더라도. 자, 그 다음은 여기는 약간 슈팅 구간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서 상승을 줘서
이렇게 올라가고 1차적으로 18,000원 되면은 저희 매수한 가격까지 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번 더 레벨업 하는 구간이 올 거예요. 자, 기관들은 어떻게 매수 대응을 할까요? 기관들은 분명히 내일 아니면 이번 주 안으로 해서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말씀을 드려봅니다. 상승 쪽으로의 전환 자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크게 걱정은 안 하고요. 뭐 마이너스 8%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수익 굉장히 많이 냈고요. 꾸준하게 수익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로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잘 듣고 계세요. 제가 분명히 수익 내고 나올 테니까요. 기다려 오시길 말씀드릴게요. 자, 하나 더 볼까요? 가장 최근에 추천드렸던 건데요. 아까 뭐 하이닉스 뭐 사도 된다고 막 얘기를 제가 했잖아요. 언제 사도 되냐 말씀 드려볼게요. 아마 지금 대형주 보시는 분들, 하이닉스를 지금 살까 말까 없으신 분들, 현금 있으신 분들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자, 하이닉스 주가를 오늘 0.6% 올라갑니다. 이미 뭐 전 고점. 제가 이전에 하이닉스 말씀드리면서 2월 달에 정말 2월 내내 떠들었던 게 이겁니다. 39,000원, 4만원대 매도하세요. 매도하세요. 요때입니다. 매도하세요를 제가 거의 몇 주간 떠들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드렸던 게 36,000원이면 정말 좋겠고 37,000원 아래로 좀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을 주면 그때 매수하면 참 좋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방송을 찾아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라가길래 제가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됐네요. 자, 이번에는 다릅니다. 이번엔 달라요. 이게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얘가 1분기 실적 양호하고 2분기도 굉장히 양호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3분기까지 양호해요. 자, 1분기는 당연히 뭘 따라가죠? 미국의 잘 아시는 여러 가지 반도체 회사들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고스란히 도 좋을 거예요. 하이닉스도. 2분기에도 마찬가지로 왜? 새로운 모바일 폰들이 뭐 갤럭시 등등에서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 또 반기는 분위기. 디램 가격 올라갑니다. 자, 3분기에 뭐가 있습니까? 애플 스마트폰 또 하나 나옵니다. 그에 따라서 또 한 번 레벨업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얼마? SK하이닉스가 아까 말씀드렸던 43,000원, 44,000원, 45,000원까지도 열려있다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번에 새로운 그림이에요. 새로운 전고점을 뚫고 갈 가능성.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왜요? 기관들은 어디서? 여기서 지금 눈을 부릅뜨고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 볼게요. 보이시나요? 자, 하이닉스가 이런 시장이 안 좋은 돌고 외국인들이 20만 주, 기관들이 13만 주가량을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물량이죠. 최근의 수급도요, 보세요. 오늘까지 해서 외인들과 기관이 며칠입니까? 자, 4일 연속 순 매수를 보여줍니다. 기관들이요, 한 달째 굉장히 많은 물량을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그 포인트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SK하이닉스는요, 정말 이번에 지금 4월이죠. 5월, 6월 들어서 아마 2분기 발표가 있는 7월 정도까지는 꾸준하게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포인트를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정말 좋은 종목이 하나 오랜만에 매수할 수 있는 종목 나왔는데 일단 뭐 수익 중에는 있는데요. 조정이 나오면 약간 조정이 나온다면은 정말 좋지 않을까. 이렇게 했을 때 요 포인트가 나온다면은 정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잘 들고 가시고요. 수익 꼭 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제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까지 제가 AS 해드리도록 하고요. 나머지는 뭐 SM과 더불어서 로만손 SK 브로드밴드 가지고 갑니다. 인치스만 마이너스 좀 큰데요. 걱정 없습니다. 홀딩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요까지만 하고요.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제일기획인데요. 제일기획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실적에 대한 개선 사항입니다. 제일기획을 제가 차근차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오늘 제일기획 제가 말씀을 드린 포인트는 이겁니다. 광고 업종들 보실 때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항상 짝수회 때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광고, 미디어 이쪽 관련이죠. 왜 그렇죠? 월드컵을 비롯해서 올림픽 같은 경우가 항상 짝수회에 열려요. 네. 이번에는 동계올림픽 했었고요. 브라질 월드컵 하고요. 그 다음에 인천 아시안게임까지 하게 됩니다. 자, 그로 인해서 매출 확대가 굉장히 크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올해 영업이익이요. 작년 대비해서 140% 이상 증가 예상이 되고요. 순이익은 90% 이상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최근에 주가는 어떻게 되고 있죠? 2월부터 빠지더니만 계속 주가가 밀립니다. 보세요. 자, 2월 고점부터 해서 주가가 계속 밀려 내려갑니다. 쫙쫙 밀려 내려가요.
쫙 밀려 내려갔죠? 그런데 그렇게 외인들이 팔더니만 최근 들어서 한 달 동안 드디어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수급이 어떻게 됩니까? 보여드릴게요. 자, 외인들이 그렇게 팔다가 매도량이 작아져요. 그쵸? 이렇게 10만 주, 막 20만 주 팔다가, 그쵸? 매도량이 작아집니다. 그쵸? 그리고 반면에 기관들은요. 기관들은 계속 매수를 합니다. 계속 매수래요. 새빨갛죠? 계속 매수해요. 자, 계속 매수 어디서 했죠? 요 박스권에서. 기관들이 요 박스권에서 계속 매수합니다. 계속 매수해주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제 보니까 기관들이 14만 주 매수해주며, 지난주죠? 매수해주는데, 연기금이 갑자기 많은 물량을 또 최근 들어서 4월 들어서부터 매수를 강하게 해주기 시작합니다. 강하게. 기타업인 쪽 애들이 뭘 눈치챘는지만 강하게. 왜 이렇게 사죠? 왜 이렇게 사는 거죠? 이 바닥에서는 놓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제1기획의 주봉을 볼게요. 제가 오랜만에 수익 제대로 내려고 갖고 나온 겁니다. 그것도 대형주로요. 자, 제1기획의 차트 보세요. 차트 보세요. 이렇게 밀립니다. 이렇게. 자, 보통 이렇게 이게 제자리잖아요. 요게 이 친구의 제자리잖아요. 제자리, 그쵸? 이 친구의 제자리잖아요. 여기가 이제 바닥으로 인식이 되면서 항상 반등을 줬던 그런 구간이잖아요. 그쵸? 네. 이거 주봉입니다. 제자리죠. 여기서 깨져버렸어요. 이거 깨졌다고요. 제자리 올려놔야죠. 이 그래프를 봤을 때 보기 전에 제가 어떤 종목을 말씀드렸죠? 똑같이 얘기 드렸습니다. 원희가 EPS. 원희가 EPS의 제자리 여기입니다. 이게 제자리라고요. 이 친구의 제자리였습니다. 제자리인데 바닥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추천을 드렸고요. 여기서 저희가 먹고 나왔어요. 근데 이거 1450원까지 현재 급등을 합니다. 오전장에 제가 막상막하 투맨쇼에서 포트의 비중을 넣어버렸죠? 넣었잖아요. 지금 수익이 오늘까지 해가지고 한 14% 날 거예요, 아마.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 해서. 네, 요런 그래프 나옵니다. 자, 제1기획 잘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게 제1기획. 요게 원희가 EPS고, 제1기획으로 돌아간다면, 보세요. 너무 많이 밀렸죠? 약간의 기간은 틀릴지언정, 이렇게 밀려버리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제자리 찾아간 다음에, 올려놔야죠. 여기 올려놔야죠. 그렇죠? 자, 제가 목표가를 얼마나 보냐면요. 많이 안 봅니다. 26,000원까지는 봅니다. 그냥 여기 라인 조금 올려놓는 구간 정도로 제가 보고 있어요. 참 짧게 봅니다. 26,000원 보더라도요. 수익률은 한 7%, 8% 되는 구간이에요. 네. 많이 먹은 겁니다. 적당히 많이 낸 거고요. 괜찮은 수익률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더 갈 수 있다는 거. 아까 보여드린 수급.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매수가가 얼마 잡아드릴 거냐면요. 요거는 오늘 종가입니다. 제가 종가로 잡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종가로 잡은 종목들은 지금까지 거의 승률이 90% 이상이었습니다. 기억을 하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포인트 잡으시고 매수를 하시고요. 목표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포인트 얼마죠? 26,000원까지 보도록 하고요. 그쵸? 네, 손절가는 23,000원은 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23,000원은 지키고 가져가도록 할게 하셨죠? 자, 수급 확실하게 보실 분들, 한번 연말까지 수익 내보실 분들, 아니면 단기로 드실 분들, 제1기획 한번 매수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말씀드렸고요. 저는 내일 오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4선까지) 밀렸던 코스피 지수 낙폭을 만회해가면서 2000선 위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데 여전히 약보합권입니다. 하지만 2000선 안착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월호가 침몰한 지 엿새째인데요. 그동안은 주류의 난항을 겪어서 구조에 힘들었다면 오늘부터는 소조기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조금 더 좋은 소식이 들려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